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정은석입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공동 연구한 황인희 박사, 김명 박사, 그다음에 교진 저자로 안상욱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발표할 내용은 Dispersion and Stability Mechanism of Platinum Nanoparticles on Transition Metal Oxide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백금은요, 이제 좋은 카탈리스트로 알려져 있지만, 이게 이제 제한된 양하고, 그 다음에 너무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상당히 그 촉매제로서 사용하는 데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백금의 분산도를 높이는 게 사실 백금 촉매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 코워커인 김명 박사님께서 TiO2 SBA에다가 백금을 이제 올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H2O를 간단하게 처리함으로 인해서 높은 백금을 분산을 시켰습니다. 즉 H2O가 사실 강력한 산화제인데 높은 이제 그 분산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찾았고요. 따라서 과연 그러면 H2O2가 어떠한 역할을 하길래 백금 분산들을 좋게 하느냐, 이게 본 연구의 큰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2O2가 이제 강력한 산화제로서 이미 이제 메탈 옥사이드의 어떤 그 구조적인 특성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미 알려져 있고요. 징크 옥사이드나 VO2나 TiO2에 영향을 준다는 게 이제 이전 논문들의 결과들입니다. 본 연구에서요, 저희가 이제 합성을 이제 했고, 그 다음에 각 단계별로 우리가 인시추 단계로 측정을 했는데요. 타이타늄 복토옥사이드를 핀드 실리카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캘시네이트를 한 다음에 TIFS 샘플을 준비하게 됩니다. 각각의 삽스 측정 진행됐고요. 그 다음에 H2O2를 처리함으로써 우리가 샘플도 준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백금을 여기에 이제 프리커스를 처리하게 됨으로써 PTOX라는 어떤 이런 것들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또 H2O2 그 상태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H2O2를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리덕션을 처리함으로써 백금 파티클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리덕션 처리하는 과정에 삽스를 측정함으로써 로컬 스트럭처들의 특징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삽스 같은 경우에는 로컬 스트럭처를 보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본 연구에서 H2O2의 어떤 특성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리덕션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측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흡수 개수의 뮤티를 우리가 측정을 함으로써 우리가 삽스를 측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 PT 주변의 로컬 스트럭처와 그 다음에 TI 주변의 로컬 스트럭처를 찾기 위해서 PTL3 그 다음에 TIKH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얻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피크가 PTL3에서 L3 피크가 이제 보이는 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크가 누구랑 관련되어 있냐면 백금주의 악시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H2O를 처리하게 되면 상당히 피크가 이 파이트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피크가 상당히 커진 걸 알 수가 있고요. 즉 다시 얘기하면 플래티늄 주위의 악시전들이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리덕션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피크가 줄어들면서 상당히 포일과 비슷한 포일과 형태가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파티클의 플래티늄 나노 파티클이 이제 형성된다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TIKH 로컬 스트럭처를 보면은요, 이제 젠스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 상당히 아나타제 스트럭처와 유사한 걸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H2O2를 처리하게 되면 이게 상당히 구조적으로 이제 아나타제 스트럭처는 좀 다른 형태를 갖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요. 또한 특징적으로 플래티늄을 처리하게 되면은 플래티늄 프리커스를 처리하게 되면은 아나타제 스트럭처에 더 가깝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플래티늄 처리하고 난 다음에 H2를 처리하면은 크게 변동이 없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삽스의 어떤 이제 측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놈을 갖다가 백그라운드를 제거하고 K-스페이스로 나타낸 게 바로 이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 K-스페이스를 R-스페이스로 우리가 프레 트랜스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스페이스로 이렇게 보이면 R-스페이스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first가 이제 피크는 PTO 페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PT 페어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TIKH에서 같은 경우에는 first 피크가 TIO,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I1, 세 번째는 TI2 이런 피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약 250도씨 정도 되면은요, 상당히 그 PTO 페어가 사라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역시나 H2O를 처리한 것도 사라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T 페어, 하나만 페어만 나눈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고요.
좀 더 우리가 정량적인 분석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 피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데이터 피팅을 위해서 모델을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이제 PT를 이제 그 프리쿼스를 하는 순간 이제 주변에 악시전들이 존재하는 걸 우리가 그 앞에서 봤기 때문에 우리가 PTO의 어떤 모델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플래티늄의 그 포일의 모델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동시에 모델을 사용해 가지고 룸 템퍼러처 200도씨 RTC 외에 다른 부분들까지 다 우리가 PT의 주변의 로컬 스트럭처를 피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피팅이 잘 됐고요. 그 다음에 TI 같은 경우에는 TI 주변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아나타제의 스트럭처 기본 모델을 준비해서 데이터 피팅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게 이제 데이터 피팅 결과입니다. 데이터 피팅 결과에서 보시면 이게 이제 PT5 페어, PT 페어, 그 다음에 PT2 페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T2 페어 같은 경우에는 PT5에 의한 그 본드에 대한 페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PT5는 여기 N은 코디네이션 넘버고요. D는 디스턴스, 시그마 스퀘어는 디바이얼렉 벡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H2O를 처리하게 되면 상당히 악시전 그 코디네이션 넘버가 증가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약 250도씨에서 이제 악시전 피크들이 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우리가 H2O를 처리하게 되면 그 코디네이션 넘버가 약 8개로 유지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반면에 H2O를 처리하지 않게 되면 넘버가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건 이 그 표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들의 코디네이션 넘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코디네이션 넘버가 상당히 H2O2를 처리하게 되면 안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코디네이션 넘버가 누구랑 관련되어 있냐면 파티클 사이즈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7.9개, 8개 정도면 11옹스트롱 정도의 파티클 사이즈, 10개 정도면 22옹스트롱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보시면 이제 그 TI-KG 주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요. 그러면 TI-FS 같은 경우에는 TI 페어만 보이게 되고요. H를 처리하게 되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나타제와는 상당히 다른 번드링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플래티늄 프리쿼스를 처리하게 되면 상당히 아나타제 스트럭처랑 유사한 형태를 각점을 우리가 예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일반적으로는요, 우리가 이제 TiO2 서포트와 플래티늄 사이의 인터페이스라는 스트럭처는요, 상당히 그 플래티늄 나노파티클의 그 디스퍼션이라든지 안정성에 대해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엑스압스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스트럭처럴 그런 그 구조를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이제 인터페이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DFT 캘큘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DFT 캘큘레이션을 위해서요, 우리가 이제 TiO2의 101 표면을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열적으로 이제 상당히 그 파티클에서 드러나는 표면이 TiO2의 101 표면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이 표면을 선택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인텍트한 경우, 악시데이트한 경우, 리듀스한 상태를 각각의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PT를 이제 올려서 우리가 흡착 에너지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흡착 에너지 계산을 해봤을 때 이때의 델타 E가 이제 산화된 상태에서 상당히 흡착 에너지가 큰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리면요, 결론적으로 이제 H2O2를 처리하게 되면 엑스압스로부터 우리가 뭔가 이제 악시데이션, 에디셔널 추가적인 산소들이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그것들이 TIFS 서포트 위에 이렇게 달라붙게 되고, 그 다음에 SAPS와 DFT 캘큘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추가적인 그런 악시엔들은, 그 추가적인 산소들은 PT의 그런 나노파티클에서의 그 모빌리티를 줄이고, 그 다음에 좀 더 안정성을 확보하고 디스퍼션을 크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DFT 캘큘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었냐면 TiO, PT, TI 이런 형태꼴의 어떤 강한 반딩이 H2를 처리함으로써 만들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본 연구는요, 간단하게 H2O2를 처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백금의 분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연구였고요. 그로 인해서 앞으로 추가로 우리가 이제 헤테로지니어스 카탈리스에 이런 것들을 적용하게 되면 좀 더 높은 분산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연구였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